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60일에 실무시험 문제, 그 기출 문제 중에서 4번부터 6번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문제부터요.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이 4번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오는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 전표 입력해야 될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궁금증을 올렸습니다. 처음 하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십시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쭉 보면 뭐 부가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없고요. 2번 문제 가면 자, 부가세 포함 전자세금 계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차 실수해서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보면 요 날짜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갔어요. 가서 보면 이게 찾아보면 없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10월 21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래서 금액 500만 원씩 적혀 있습니다. IT 상사고. 이게 뭐예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뭐 외상값 수금했다는 말이죠. 근데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IT 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11월 20일까지 주식회사 반도체 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계약금. 계약금을 받았다 하면 뭐예요? 선수금이죠. 확인되었다. 그럼 뭐 분개할 필요도 없네요. 요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요게 바로 뭐다? 선수금이었더라. 거래처도 바뀌어야 되죠. 주식 IT 상사가 아니고 주식회사 뭐예요? 반도체 상사. 요 반도체 상사를 거래처 집어넣어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삭제하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수정만 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러면 되고요. 그다음 2번 문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가가치세 포함 뭐 세금 계산서 발급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날짜 11월 22일 검색하시면 과세 뜨고 3천만 원에 300만 원 부가세 한뭉토가 뭐 쭉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생산 공장 건물이 일부 증축으로 인해 공사비 3,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3천에 300만 원이죠. 주식회사 한뭉토건에 지급하였다.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거래는 건물이 자본적 지출임. 자본적 지출 뭐예요? 자산 증가.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을 증축했으니까 공장 건물. 회계 담당자는 수익적 지출을 해버렸다. 수선비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수선비 있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있습니다. 뭐만 고치면 되겠어요? 이 수선비를 건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520번 수선비를 건물로 수정해주면 자, 요 건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한 문제 푸는데 10초도 안 걸리죠. 자, 이제 5번에 1번 결산 정리 문제입니다. 전산액이 2급에 비해서 1급이 오히려 결산 정리 쉬워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다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버리면 끝나거든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650만 원이나 근데 실제 현금 잔액은 1,590만 원. 어느 게 많은 거죠? 장부가 많은 거죠. 장부가 1,650, 실제는 1,590. 60만 원 차이 나나요? 자,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회계 처리되지 않은 영업부 직원이 출장비, 다시 말해서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인계서로 판명되었다. 돈은 줘놓고 장부에는 적지 않으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일이에요. 현금 과부적 임시계정 쓸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그럼 뭐 잡손실이냐 잡이익이냐 하는데 원인이 밝혔으니까 바로 그냥 한 방으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현금 과부적을 거치지 않고. 자, 우선 현금을 뺍니다. 장부의 금액을 60만 원 빼고요.
자, 요게 출장비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여비, 교통비, 그리고 뭐예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주면 자, 이상이 없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150만 원, 제공품 550만 원, 제품 재고액이 1,500만 원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하세요. 거기서 제조원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기말 원재료비 밑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요 10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150만 원 요거죠. 1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뭐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보일 겁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550만 원. 자, 요거를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네. 여기다가 결산 반영 금액 자리에 가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1,500만 원. 자,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밑에 보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여기 어디 있어요? 1,50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 이 라인에 왜 이게 들어 있지? 자, 여기 결산 반영 금액에 가서 1,5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입력해 주고 반드시 뭐를 해 줘야 된다? 전표 추가. 요 F3번 요거를 눌러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냥 입력 자리 찾아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생산부 사원에 대해 1,200만 원, 영업부 사원에 대해 98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한다. 단 결사자료 입력을 통해 처리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료비, 노무비 하는데 노무비 하는데 가서 대손충당금 1,200. 대손충당 퇴직급여 충당금 1,200. 자, 여기 생산부 1,200만 원. 요거.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있어요. 거기 가서 또 퇴직연금 충당금 1,200, 980만 원. 요거 입력해서 전표 추가 요 F3번을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Yes. 하면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가보면 이거 다 분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차 결대 해가지고. 자, 이렇게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찾아서 전표 추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인데요. 아직도 어느 장부를 뒤져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면 요거 부가가치 속에 그쪽에 가서 찾고요. 예정 신고 기한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세금 계산서 총 발급 매수와 공급 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발급 매수,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하고 금액.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거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보면.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그 장부에 들어가서 기간은 1월부터 3월, 01월부터 03월.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 매수가 나옵니다. 매출처, 거래처는 17군데인데 한 군데에도 뭐 여러 개 나갈 수 있죠. 매수는 38매, 공급가액은 2억 8,500만 원. 그러니까 입력할 거는 정답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보면 칸이 두 개가 나와요. 요거는 이론 시험 정답. 거기에 가보면 이론 15문제 입력한 다음에 밑에 요 조회 문제 한 3문제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빈칸에 칸이 두 개인데 1번 칸에 38, 2번 칸에 2억 8,500만 원. 요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2월 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비용 계상이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 특정 계정 과목 나오면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이렇게 일정한 범위를 이야기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를 뒤져라 하는 경우에는 월계표, 또
또는 재무상태표 뭐 이런 것도 손익계산서 이렇게 뒤지면 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 비용 계산이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이 뭐냐? 자, 어느 건지는 몰라요. 어느 계정 과목인지는. 자, 우선 월계표 가서 자, 2월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일계표로 해버리니까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는데 월계표로 가면 그냥 2월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습니다. 6번 항목에. 쭉 급여부터 해서 자, 여기까지 있어요. 수수료 비용까지 쭉 있는데 자,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발생이니까 여기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는데 급여가 540 뭐 쭉쭉쭉쭉쭉 있고 여기 510만 원까지 쫙 있어요. 근데 아차는 순간에 540만 원 찾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발생했던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냐? 얘가 1등인 건 맞아요. 급여가. 인건비가 제일 무섭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510만 원 요거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입력해 주면 되겠어요. 계정 과목이라 그랬죠. 금액이 아니네요. 계정 과목이 뭐냐? 그러면 수수료 비용 요거를 거기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자, 뭐 코드를 입력하라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수수료 비용 그냥 글자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회 문제입니다. (5월) 중 주식회사 도시상회에서 외상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외상매출금을 그럼 거래처 원장 계정 과목이냐 했는데 여기 도시상회에 대한 조회입니다. 외상매출금 중에서 도시상회가 수령한 금액은 뭐야? 외상매출금을 수령했다? 외상매출금 수금 또는 회수 외상값을 수금해 온 거는 얼마인가 이 말입니다. 5월 달. 그러면 이거는 거래처 원장입니다. 저 도시상회에 대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가지고 자, 잔액에서 기간은 5월이니까 5월 중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도시상회만 뒤지면 되죠. 도시상회. 그래서 뭐 도시상회 쭉 나왔습니다. 차변, 전월 2월 차변, 대변, 잔액.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요. 도시상회는 지난달에 1,100만 원 아직 수금 다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전월 2월은. 그러다가 이번 달에는 5월 달에 판매한 건 없습니다. 외상값 증가한 건 없어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증가 차변이잖아요. 반대로 수금은 해줬습니다. 719만 원. 요게 수금해 준 금액. 이게 정답이죠. 회수한 금액, 수령한 금액. 그러면 남는 잔액이 318만 원이 아직 외상값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거래처 원장이 바로 이런 성격이죠. 거래처별로 누가 얼마 수금해주고 안 해주고 잔액 얼마. 그래서 수금 제대로 안 해주는 데는 다음에 물건 주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언제 또 먹고 튈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719만 원. 자, 여기까지 해서 4, 5, 6번까지 다 끝났고요. 자, 61회 요거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62회 2015년 4월달에 시행됐던 거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